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달 이론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을 문제풀이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달 이론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학자들마다 아주 독특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도 많고 해서 외워야 될 것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좀 체계적인 순서가 없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집단 상담의 기초는 그 발달 이론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좀 낮다,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6과목 중에서도 고득점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답이 딱 보이게끔 이렇게 틀린 것과 맞는 것에 대한 지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혼란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출제가 됩니다. 크게 부담 없이 와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집단 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가감하게 설명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9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의 기초가 나옵니다.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집단 상담의 목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옳은 것과 틀린 것, 거리가 먼 것, 적절한 것, 적절하지 못한 것, 이것만 지문에서 잘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집단 상담의 목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번에 3번 지문을 보면 개인의 궁극적 성장과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가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상담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성장과 변화와 성장, 그리고 자아 실현 내지는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특히 또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뭐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좀 통틀어서 보면 긍정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의미가 있죠. 뭐 라포를 형성한다든가, 뭐 어떤 집단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인식한다든가, 어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한 3번 개인의 궁극적인 성장과 변화, 그리고 자아 실현의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의 수단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콜이라는 분,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집단 상담에 공부하다 보면 콜이라는 분 뭐 늘 나오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주 임상적인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콜이의 어떤 그런 이론들은 정말로 이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학자이신데, 콜이가 주장한 집단 상담을 위한 집단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집단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의지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야 그 집단에 아주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공격에 대한 비방적인 태도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각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인의 지각 확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기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질문의 4가지는 다 집단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으로 옳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집단은 이혼 가정의 취약 아동 집단이라든가, 또는 아동 양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부모 또는 한부모 집단, 또는 암가족 집단이라든가, 암 환자 가족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뭐 단주회, 술을 끊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담금연, 뭐 금연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도박회,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단기간 내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이러한 집단을 우리가 보통 자조 집단 또는 지지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조 집단 또는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이 보기 외에도 우리가 단주회, 술을 끊는 모임이라든가, 또는 단도박회, 도박 중독증 있는 사람들을 뭐 서로 집단 속에서 자유롭게, 뭐 이게 비구조화된 집단으로 진행되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어떤 술을 끊고자 하는 목적, 또는 도박을 끊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집단 상담 행태를 자조 지지 집단이라고 한다. 4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집단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한울 상담센터에서는 나를 찾기라고 하는 주제로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뭐 나를 찾기는 대부분 다 실존주의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집단 상담을 얘기하는 건데요. 또 집단 활동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비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참가하게 될 여러분의 경험과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진행자가 멘트했던 이 내용은 바로 보기 2번에 있는 비구조화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감수성 집단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또 집단 상담을 얘기할 때 유형별로 나눌 때 T그룹이라고 하는 것, 뭐 트레이닝 그룹도 있지만 또 감수성 훈련, 보통 T그룹 집단을 얘기하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에 보면 대부분 구조화 집단의 형태로 진행된다.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비구조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1번, 3번, 4번, 5번은 감수성 훈련 또는 감수성 훈련 집단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06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 개방형 집단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다가 올바른 설명인데요. 틀린 내용을 보면 가와 라는 폐쇄형 집단에 관련된 겁니다. 폐쇄형이라는 게 뭐죠? 집단이 한번 진행되면 그 중간에 다른 구성원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응집력이 딱 생기면 아주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집단 응집력, 뭐 집단 풍토 내지는 우리가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역동성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폐쇄형 집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와 라는 폐쇄형에 관한 것이고 나와 다가 개방형 집단에 관한 겁니다. 용어 하나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보통 역동성, 집단의 역동성 이런 말도 쓰고요. 또 약간 오래된 책에 보면은 이렇게 또 집단 풍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 풍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영어로는 이제 다이나믹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요즘은 이렇게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의 통일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집단의 여러 분류 중 성원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다. 성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그 구성원이 속해져 있는 어떤 집단입니다. 뭐 가정, 그다음 직장, 어떤 자기가 어떤 동호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성원 집단은 그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실제로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고요. 비슷한 집단으로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중거 집단이에요. 이 중거 집단에 대해서 설명은 거기 보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번에 구성원들이 소속되기 원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거는 원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원 집단은 어쩔 수 없이 속해질 수 있지만 중거 집단은 자신의 중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자가 원하는 이런 내용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집단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원 집단과 중거 집단을 여러분들이 좀 중거 집단이라 할까요? 구분하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중거 집단하고 성원 집단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분 참여 알아주시고 7번의 답은 2번이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자가 상담의 목표를 정하여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5번에 보면 내담자의 현재 처한 문제나 병의 해결 및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문제에 대한 어떤 치료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죠. 사실 또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또 집단 속에서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하게 되면 집단이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또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단 구체적인 목표,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며 또 상담자의 능력에 부합될 정도의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좀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말고도 하위 목표를 좀 더 상세하게 준비해 두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도 목표 설정할 때 유의사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목표도 상세히 수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미 있는 집단 상담 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심리적 다양성이다. 뭐 말은 좋은데 심리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어야 집단 풍토, 집단 응집력, 역동성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심리적 다양성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응집력을 모으는데 힘들어집니다. 그 외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유익한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또는 역동적 상호관계, 역동성, 또 그 다음에 생산적인 상호의존적 이런 것들은 집단을 촉진적으로 이끌어가고 과제 수행 내지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처럼 어떤 동질적이지 못하면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응집력을 만드는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이것이 가장 부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담 전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상담 계획은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비밀로 한다. 이 문장 자체부터가 좀 뭔가 안 맞죠, 그죠? 상담 계획에 대해서 내담자나 그 집단 구성원들에서 미리 알려주고 그 상담의 목적과 또 참여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화된 어떤 행동 계획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줘야 그분들이 되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자의 리더십 유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 진행자의 리더십 유형은 뭐 독단형도 있고 방임형도 있고 민주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긴 하는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은 집단 중심적 리더십으로 집단에 대한 책임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구성원들에서 자율성을 주고, 두 번째 그렇대요. 세 번째는 뭐죠? 분위기가 합리적이고 촉진적이며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4번도 중요합니다. 집단 상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다만 상담에서 필요한 명료화라든가 재진술이나 반역 피드백 과정을 이런 것 해주고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본부로 해서 내용상으로 민주형에 가까운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봐도 이게 뭐 독단형도 아니고 방임형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 시 집단 상담자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1번 볼까요? 진술에 일일이 반영한다. 일일이 반영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시간도 없고. 또 전문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노출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떤 상담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상담자, 진행자도 적절히 자기 노출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3번에 보면 질문을 자주 하는 집단의 행동을 적극적인 집단 참여로 보고 수용한다. 너무 자주 질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커팅 오프라고 해서 행동 제한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4번에 소극적으로 집단에 참여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저항감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말로 참여하지 않고 아니면 아예 탈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권유 내지는 아주 시기적절한 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권유하는 게 좋겠다. 5번은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억해 두시고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각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방 집단과 동지 집단에 대한 설명, 기업과 니은은 설명을 맞게 해놔놓고요. D것은 폐쇄적 집단은 집단의 응집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영향력으로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질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뭐 집단 구성원이 중간에 빠져나가도 상담 인원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하는 상담에 유리하다. 이것은 개방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데 이질 집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질 집단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의 이질성을 얘기하는 건데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기업과 니은이 맞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1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보다 개인 상담이 더 어울리는 사람은, 개인 상담이 물론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집단보다는 개인 상담이 더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1번입니다. 비밀을 지켜져야 하는 내담자, 지나친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집단보다는 개인 상담이 낫겠다 이런 얘기예요. 2, 3, 4, 5는 집단 상담에 유리한, 또 집단 상담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15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장점입니다. 가장 집단 상담의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2번에 나옵니다. 소속감이 생기고 동료의식이 발달하고 대인관계의 능력이 정진되는, 이러한 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 중에 장점이지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뭐 원하면 쉽게 참여한다, 집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누구나 원한다고 쉽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동질성이라든가 참여 목적이라든가 다들 가지고 있는 호소 문제가 유사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뭐 신청서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2번이 답이라는 거 금방 보일 겁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유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유사점입니다. 뭐 차이점이나 단점,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5번을 볼게요.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즉시 시도하도록 돕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집단 상담은 타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즉시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그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피드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상담은 피드백하기가 좀 힘들죠, 당장에. 그죠? 그래서 집단 상담은 피드백의 장점을 살려서 바로 그 해당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즉시 시도를 하고 또 피드백을 하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상담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피드백이 있는 또는 행동을 즉시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집단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구성원 간의 관심 기울이기 행동의 중심이 되는 요소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언과 디귿인데요. 해설에 리얼로 되어 있죠. 해설에 리얼에 되어 있는 거, 죄송하지만 해설에 리얼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디귿으로 좀 바꿔주시고,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바로 리언과 디귿이고요. 기억의 경우에는 집단 구성원의 감정과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찾기 하는 것은 인지적 접근이니까 이것은 관심 기울이하고 좀 거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 또 리얼에 보게 되면 집단 상담자가 집단 구성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단어로 말해주기 하는 것들은 공감적 반응을 일으키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어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단어를 찾게 해서 인지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리얼은 인지적 접근인데 관심 기울이기 하는 것은 매우 정서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리언과 디귿이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요소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 시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문만 봐도 답이 보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전문 상담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권리,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권리라고 해야 맞는 얘기겠죠.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응집력, 집단 풍토 또는 역동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거 뭐 우리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죠. 뭉치면, 응집력이 있으면 더더욱더 집단이 활성화되고 문제 해결적인 관계가 된다, 분위기가 잡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좀 뭐 글쎄요, 너무 무거울 수 있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와 같은 말, 사실 이것만큼 또 정확하게 집단 풍토 또는 집단의 응집력을 얘기하는 단어도 없겠네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단 응집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집단 상담은 응집력 빼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거기 보면 5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가와 나가 틀렸습니다. 보면 집단의 초기 단계보다는 마무리 단계에서 더더욱더 중요하게 가져된다. 뭐가? 집단 응집력이. 그렇지 않죠? 집단 응집력은 상담 초기에 좀 더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담 초기에 더 중요하다. 그러나 집단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집단 구성원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감추면 안 되고 나중에 그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공개를 하고 피드백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수용과 공감의 어떤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좀 더 고차원적이고 질 높은 집단 응집력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만 하는 것은 또는 긍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와 나가 부적절하고 다라마는 올바른 설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응집력 촉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촉진적인 방법에서는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데 3번 해볼까요? 집단 상담에서 구성원 간 갈등을 억제한다. 갈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갈등은 인식을 하고 그것을 서로가 직면기법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공감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죠. 그래야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집단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도 개방적 태도를 보이면서 문제를 올려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 올려서 그것을 풀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수월하죠. 이것을 그냥 묻어둔다는 것은 집단 상담의 목적에 원래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 설명한 거니까요. 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집단 응집력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모두 고르시오. 자, 집단 응집력이 높다는 것은 아주 집단이 잘 구성되어 있고 집단 구성원들 간에 어떤 라포 형성도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집단 참여할 것이고 모임 시간도 엄수할 것이고 수용과 지지와 경청의 어떤 경험도 서로가 잘 나눌 것이고 그러나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표출한다. 조심스러운 반응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라포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집단 응집력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집단 상담자가 사용한 상담 기술은 집단원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는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상담자는 아버지에 대해 사랑과 미움의 감정, 양가 감정을 다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두 감정을 동시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내담자 집단원이죠.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사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해줌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딱 정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 니하고 너하고 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거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명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재밌는 거네요. 집단 상담의 기술 중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으로 옳은 것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보다는 자기 개방으로 나아가는 게 좋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일반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 간접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직접적인 그죠? 그것 저것이 아니라 이것이라 그래야 되고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나, 너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가정과 추측이 아닌 그야말로 확인과 탐색의 방법을 택해야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지문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은 상담자의 기법 중 무엇을 통해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영아라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집단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특히 제에게는 이번 상담이 두 번째였는데요. 지난번 집단 상담과 다른 점은 이전 상담에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나를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 같아서 집단에 참석하면서 잃었던 자신감도 많이 회복하고 왠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겠네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상담자는 지금 영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새로운 집단, 두 번째 집단에 들어와서 굉장히 자신감도 찾고 왠지 힘도 나고 집단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내면의 감정에 대한 변화를 서로가 공감해주면서 수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수용이라고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이 더 정답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다행스럽게 2번 수용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수용 기법이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2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집단 상담과 관련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